APC 개막을 단 10시간 앞둔 밤 경주가 갑자기 암흑에 잠겼습니다. 30개국 정상단이 머무는 도시가 7분 42초 만에 완전히 멈춰섰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늘 쇼를 한다며 조롱했죠. 그러나 단 17분 만에 불가능이라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시민과 기술자 7,200명이 하나로 움직이며 도시의 불빛을 되살린 것입니다. 그 순간 전 세계 언론이 외쳤습니다. 이건 복구가 아니라 기적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과연 27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안보기술 분석가 소피아 알바레스입니다. 3천만 명의 시선이 한 곳에 꽂혔습니다.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 중앙 무대였죠.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는 순간 귓속으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무려 200번은 터졌어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연단을 잡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트럼프는 특유의 손짓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2분간은 한국의 기술을 칭찬하는 듯 했죠. 그러나 3분째 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객석 2,000명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카메라를 위해 짓지 위기를 위해 짓지 않아요.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죠. 트럼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5년 전 저희 가족 사업이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파산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말했죠. 한국은 포장만 그럴듯하다고요. 트럼프의 말이 그 기억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트위터가 폭발했습니다. 해시태그 페이크 이노베이션이 실시간 1위였어요. 단 4분 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봤죠. 댓글 창이 초당 840개씩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쇼맨십, 한국은 실전에서 무너질 거라는 단어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트럼프는 무대에서 내려오며 특유의 엄지척 제스처를 날렸습니다. 자신만만한 미소였죠. 72개 방송사 카메라가 그 장면을 전 세계로 송출했습니다. CNN 앵커는 즉석 코멘트를 달았어요. 트럼프가 한국 기술에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과장된 홍보가 드러났다는 헤드라인을 띄웠어요. 저는 미주 안보기술 분석가입니다.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한국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증명한 사례가 부족했죠. 객석 뒤편에서 외신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트럼프는 여유롭게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쇼와 시스템은 다르다고요. 한국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곧 드러날 거라고 했습니다. 무대 왼편에서 박지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APC 위기 대응 기술 총괄이었죠. 박지원은 트럼프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시계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왜 저렇게 침착할까요? 연설 직후 제 이메일함이 폭발했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긴급 보고서 요청이 떨어졌어요. 한국 기술력 재평가, 트럼프 발언 근거 분석, 신뢰도 수치 업데이트.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한국 과장된 홍보의 한계. 그날 밤 11시 42분, 저는 호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주 시내가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정갈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죠. 저 불빛들이 진짜 위기 앞에서도 켜져 있을 거라고는요. 트럼프의 말이 맞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틀렸다는 걸 깨닫기까지 저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한국 신뢰도 41% 하락. 트럼프 발언 이후 단 6시간 만의 결과였습니다. 국제 여론조사 기관 3곳이 동시에 발표한 수치였어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며 댓글란을 훑었습니다. 역시나였죠. 한국은 버블이다. 한국은 포장만 화려하다. 한국은 실전에서 증명한 적이 없다. 똑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과요.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경주 시내 불빛이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저 허상처럼 보였죠. 2010년 저희 아버지는 멕시코시티에서 소규모 물류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한국 컨설팅 업체를 불렀어요. 그들은 3개월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스마트 물류 시스템, 실시간 재고 관리, 자동화 배송망.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아버지는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당시 19이었어요. 대학 등록금까지 시스템 구축비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6개월간 현장에 상주했죠. 시스템은 시연 때만큼은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전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대규모 물량이 들어온 날 시스템이 멈췄어요.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은 48시간 동안 복구를 시도했죠. 실패했습니다. 결국 고객사 3곳이 계약을 파기했어요. 회사는 3개월 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트럼프 발언 관련 기사가 274개였어요. 대부분이 한국을 의심하는 논조였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죠. 예상했던 결과였으니까요. 새벽 2시 워싱턴 본부에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상급 분석관 제임스였어요. 제임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을 믿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믿지 선전 영상을 믿지 않아요.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서 결론을 그렇게 작성하라고 했죠. 저는 통화를 끊고 문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기술의 한계, 실전 검증 부족. 첫 문단에는 제 가족 사례를 넣지 않았어요. 대신 객관적 데이터로 채웠습니다. 한국이 대규모 위기 상황에서 성공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는 내용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창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차였어요.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이렌은 금방 멀어졌죠.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17분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총 23페이지였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됐다. 트럼프의 지적이 합리적이다. APC는 한국의 실체를 드러낼 기회다.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었죠. 경주 전역 정전 발생.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불과 3시간 전까지 반짝이던 경주 시내가 캄캄했어요. 단 한 줄기 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돌아왔죠. 제 보고서 결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과대평가됐다. 트럼프가 옳았습니다. 한국은 카메라를 위해 지었을 뿐이었죠.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17분 뒤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경주 시내가 완전히 어둠에 잠겼어요. 시계를 봤죠. 새벽 4시 23분. 정전 발생 6분째였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 경적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호텔 복도로 나갔습니다. 비상등만 깜빡이고 있었죠. 투숙객들이 방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고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발소리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배터리 73%. 인터넷이 끊겼어요. 와이파이도 데이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로 뛰어내려갔죠. 1층에 도착하자 혼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숙객 200명 이상이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프런트 직원 4명이 손전등을 들고 안내하고 있었죠. 외국인 대표단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항은 어떻게 가냐고, APC 일정은 진행되느냐고요. 직원들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로비 입구로 나갔습니다. 거리가 보였어요. 신호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차들이 무질서하게 서 있었죠. 경찰차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차로마다 정체가 생겼어요. 멀리 화백 컨벤션 센터가 보였습니다. 그곳도 깜깜했죠. 거대한 건물이 검은 실루엣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APC 개막까지 10시간. 이 상태로는 회의 자체가 불가능했죠.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제임스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위성통신으로 전송된 메시지였습니다. 경주 상황 확인하라. 긴급 보고 대기. 저는 답장을 보냈죠. 전력망 완전 마비. 복구 시간 불명. 그때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박지원이었어요. 박지원은 검은색 재킷을 입고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죠. 저는 본능적으로 따라갔습니다. 박지원은 컨벤션 센터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어요. 저는 뒤따라가며 물었습니다. 복구는 가능하냐고요? 박지원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답했습니다. 이제 준비된 나라와 아닌 나라의 차이가 보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멈췄어요. 통신도 끊겼죠. 준비가 무슨 소용이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뒷모습에서 묘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컨벤션 센터 앞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죠. 손전등과 랜턴을 든 시민들이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이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각인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어디서 온 걸까요? 박지원이 광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지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박지원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서 희미한 불빛이 났죠. 배터리로 작동하는 프로젝터가 건물 벽에 지도를 비췄습니다. 경주 전력망 지도였습니다. 빨간색 점들이 곳곳에 찍혀 있었어요. 박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죠. 7분 42초 전 중앙 전력망이 붕괴됐다고요. 복구 목표는 17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7분? 도시 전체가 멈췄는데요. 불가능했습니다. 뉴욕도 멕시코시티도 대규모 정전 복구에는 최소 6시간이 걸렸어요. 17분은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쇼를 한다고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었습니다. 17분 복구는 불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10분 뒤 제 생각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광장 한쪽에 서서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정전 발생 9분째 위성통신이 간헐적으로 연결됐어요.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트럼프 트위터 업데이트. 저는 링크를 눌렀죠. 내가 말했지. 한국의 모든 것. 쇼가 시작되기도 전에 불이 꺼집니다. 글자 아래 사진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어두운 경주 시내를 찍은 항공 사진이었어요. 트럼프는 자신의 호텔 창에서 찍었다고 적었습니다. 게시 시각은 3분 전. 이미 리트윗 12만 건이었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옳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댓글란을 내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한국 끝났다. 쇼맨십의 최후. APC 역사상 최악의 개최국. 문장들이 쏟아졌습니다. 초당 2,000건 이상이었어요. 저는 다른 SNS로 이동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모든 플랫폼에서 같은 내용이 확산되고 있었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경주 전력망 붕괴, APC 개막 위기. 앵커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어요. 한국 정부의 준비 부족이 드러났다고요. 화면에는 어두운 컨벤션 센터가 비춰졌습니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과장된 기술력, 실전에서 무너지다. 기자는 트럼프 발언을 인용하며 말했죠. 예견된 결과였다고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알자지라는 전문가 인터뷰를 내보냈습니다. 도쿄대 교수였어요.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홍보에만 집중했다고요.
실제 위기 대응 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전 발생 12분째 컨벤션 센터 앞에 검은색 승합차 7대가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외국인 대표단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죠.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호주 대표단이었습니다. 수석 대표가 통역관에게 말했어요. 공항으로 가자고요. APC는 취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통역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답했죠. 공항도 정전이라고요. 비행기 이륙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대표단도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이건 재앙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회의는 연기돼야 한다고 했죠. 칠레,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대표단이 연이어 나타났습니다. 모두 철수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실망과 분노였죠. 한국을 믿고 왔다가 배신당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제 예상이 맞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의 팀원 한 명이 광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는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죠. 17분 안에 끝내지 못하면 회의 자체가 사라집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전 발생 13분 42초째. 남은 시간은 3분 18초였어요. 불가능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여전히 암흑 속이었죠. 호주 수석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17분? 농담하냐고 물었어요. 캐나다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이 또 업데이트됐어요. 사진 한 장이 추가됐습니다. 철수하는 대표단들의 모습이었죠. 캡션은 간단했습니다. 쇼는 끝났다. 리트윗이 23만 건을 넘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전히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분 38초 뒤 경주 하늘에 빛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전 발생 14분 37초째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분 23초. 저는 박지원이 선 무대 쪽을 바라봤어요. 그는 태블릿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주변 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첫 번째 불빛이 켜졌습니다. 컨벤션 센터 동쪽 건물이었어요. 1층 창문 3개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죠. 그러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5초 뒤 서쪽 건물에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창문 7개였어요. 빛이 점점 번져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박지원이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호였어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곳곳으로 뛰어갔죠. 각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터리팩, 소형 발전기, 연결 케이블이었어요. 정전 발생 15분 12초째 신호등 하나가 켜졌습니다. 컨벤션 센터 앞 교차로였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지해 있던 차들이 움직였죠. 저는 입을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 가로등이 줄지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 20개, 50개. 빛의 행렬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멀리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있었죠. 호주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캐나다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전 발생 16분 3초째 호텔 건물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1층부터 시작해 위로 번졌어요. 마치 파도처럼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표시등이 깜빡였죠. 로비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습니다.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신호 3칸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죠. 방금 전까지 완전히 끊겼던 통신망이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워싱턴 본부, CNN, BBC, 동료 분석가들. 모두 같은 질문이었어요. 경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요. 저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전 발생 16분 48초째 컨벤션 센터 전체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빛으로 채워졌어요. 외벽 LED가 작동하며 APC 로고를 비췄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죠. 박지원이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요란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침착한 박수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정전 발생 17분 정확히 도시 전체가 다시 살아났어요. 신호등, 가로등, 건물, 통신망 모든 게 작동했습니다. 17분 만에 도시가 살아난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호주 대표가 박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어요. 박지원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경주 시내 지도가 떠 있었죠. 빨간 점 7,200개가 찍혀 있었습니다. 시민자원 네트워크입니다. 7,20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7,200명. 새벽 4시예요. 박지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자영업자 400명이 비상 발전기를 제공했다고요. 엔지니어 52명이 현장 기술 지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물었습니다. 누가 지시한 거냐고요. 박지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훈련이라고 했죠. 저는 그 단어에 멈췄습니다. 훈련? 박지원이 태블릿을 넘겼어요. 화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2023년 9월, 2024년 2월, 2024년 7월, 2025년 3월. 총 5번의 전국 단위 정전 대응 훈련이었습니다. 참여 인원은 매번 증가했어요. 첫 훈련은 800명, 마지막 훈련은 9,400명이었습니다. 경주 시민 중 30%가 최소 한 번 이상 훈련에 참여했다고 적혀 있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카메라를 위해 짓는다고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트럼프 트위터 업데이트. 저는 화면을 켰죠. 그러나 이번엔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트럼프의 트윗이었어요. 게시 시각 17분 전. 그러니까 정전 복구 직후였죠. 글자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17분.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어요. 의심도 아니었습니다. 요구였죠. 데이터를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광장에 검은색 밴 3대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파란색 조끼를 입은 12명이었습니다. 등에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국제검증단이었습니다. 검증단장이 박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박지원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검증단장이 화면을 확인했죠.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증단은 컨벤션 센터 지하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갔어요. 호주, 캐나다 대표단도 함께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했죠. 우리는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통제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가 모니터였어요. 화면마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검증단원들이 자리에 앉았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정전 발생 시각부터 복구 완료까지 모든 데이터가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로그 파일 용량은 2.3TB라고 했죠. 검증단장이 물었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느냐고요. 박지원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기록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변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증이 시작됐습니다. 1차 검증은 30분이 걸렸어요. 전력망 복구 순서, 시민망 가동 시간, 통신 재개 기록. 모든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검증단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문사항이 있다고 했어요. 복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했습니다. 인위적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죠.
박지원은 다른 모니터를 켰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경주 시내 곳곳의 실시간 녹화본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움직이는 모습, 발전기를 연결하는 장면, 케이블을 설치하는 순간 모두 기록돼 있었죠. 2차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52명의 엔지니어 활동 기록이었어요. 각자의 위치, 작업 시간, 사용한 장비, 모든 게 로그로 남아 있었습니다. 검증단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3차 검증은 시민자원 네트워크였습니다. 7,200명의 참여 기록이 화면에 펼쳐졌죠. 이름, 주소, 참여 시각, 제공한 자원. 하나하나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검증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죠.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데이터 무결성 100%. 조작 흔적 없음. 17분 복구는 사실입니다. 호주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따라했어요. 검증단원들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손을 들 수 없었어요. 멍하니 서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긴급 뉴스 알림이었어요.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30분 뒤 컨벤션 센터 메인홀에서요. 우리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올라갔죠. 메인홀에는 이미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카메라가 200대는 넘어 보였어요. 전 세계 생중계였습니다. 트럼프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표정이 달랐어요. 조롱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죠. 5초간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쇼라면 미국은 이런 무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워야 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제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말이 끝나자 메인홀이 폭발했습니다. 기자 340명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저는 맨 뒤 좌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CNN 기자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24시간 전 발언을 번복하는 거냐고요. 트럼프는 고개를 저었어요. 번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17분 복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데이터를 검증했어요. 이건 쇼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실시간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트럼프가 인정했다. 한국이 증명했다. 17분의 기적. 문장들이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트위터로 이동했어요. 해시태그 LEARNFROMKUREA가 실시간 트렌드 1위였습니다. 게시물이 초당 4,000건씩 증가하고 있었죠. BBC 기자가 물었습니다. 미국도 한국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냐고요. 트럼프는 즉답했습니다. 도입이 아니라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K-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K-리질리언스는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야 합니다. 메인홀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트럼프가 쓸 줄은 몰랐으니까요. 알자지라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물었어요.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을 가리켰죠.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7,200명의 시민이 새벽 4시에 자발적으로 움직였어요. 이게 진짜 힘입니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파산이 떠올랐어요. 한국 시스템이 실패했던 그때.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작동시킨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트럼프가 무대를 내려왔어요. 박지원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박지원은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송출됐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트위터 트렌드 2위에 새로운 해시태그가 올랐죠.
TRUMPAPOLOGIGES. 사과했다는 단어였습니다. 호주 대표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철수를 취소한다고 했어요. APC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칠레, 싱가포르 대표단도 같은 결정을 내렸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컨벤션 센터 광장에는 여전히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죠. 발전기를 회수하고 케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했어요. 한 시민이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왜 새벽에 나왔느냐고 물었죠. 남성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훈련했으니까요. 준비됐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가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제가 15년간 놓치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죠. 24시간 전에 작성한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 과장된 홍보의 한계.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력했어요. 한국 위기를 기회로 바꾼 시민의 힘. 저장 버튼을 누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APC 개막식은 정오에 시작됐습니다. 21개국 정상과 대표단 2,400명이 메인홀에 모였어요. 저는 3열 왼쪽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로 각국 국기가 걸렸죠. 태극기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개막 연설은 트럼프가 맡았습니다. 그는 연단에 서서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원고를 접었습니다. 즉흥 연설이었죠. 24시간 전 저는 이 나라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17분이 제 생각을 바꿨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위기를 극복했다고요. 미국도 전 세계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문서가 화면에 떠 있었어요. 제목은 멕시코 마이너스 한국 공동 위기 대응 훈련 제안서였습니다. 총 47페이지였죠. 제안서를 쓰는데 5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의 시민망 시스템을 멕시코에 적용하는 방안이었어요. 3단계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1년차는 시범 도시 선정, 2년차는 전국 확대, 3년차는 중남미 협력망 구축. 예산은 2,300만 달러로 산정했죠. 개막식이 끝났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 저는 박지원을 찾았어요. 박지원은 복도 끝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보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제안서를 보여드려도 되느냐고요. 박지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관심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박지원은 제안서를 15분간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도 건너뛰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습니다. 경주 시내가 평온했죠. 24시간 전의 혼란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박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했어요. 멕시코 도시 구조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누가 승인하느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직접 제출할 거라고요. 박지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 협력을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양자 회담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과 한국 대표단이 회의실에 모였어요. 저는 배석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 앉았죠. 회담 주제는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30분간 논의가 이어졌어요. 저는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죠. 트럼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안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멕시코 마이너스 코리어 조인트 크라이서스 리스판스 이니셔티브. 트럼프는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페이지, 5페이지, 10페이지. 빠르게 훑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죠. 예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저는 준비한 답을 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예산 중 0.3%면 가능하다고요.
1년에 230만 달러씩 10년 분할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 부담은요? 박지원이 답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파견은 무상 지원이라고 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 훈련 결과를 중남미 전체와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펜을 꺼냈습니다. 제안서 표지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봤죠. Make Cooperation Great AGAIN.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은 채 두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죠. 회담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어요. 경주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아버지는 한국 시스템을 믿었다가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기억 때문에 한국을 의심했어요. 그러나 지금 깨달았습니다. 실패한 건 시스템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 본부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제안서 승인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책을 제안했죠. 미주-아시아 협력 담당관이었습니다. 저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수락한다고요.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편견이 무너진 자리에 배움이 시작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컨벤션 센터 전체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APC 폐막식 준비였어요. 21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올려다봤죠. 24시간 전 이 도시는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17분 만에 빛이 돌아왔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빛은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